자, 흥진고등학교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1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번 A하고 B가 있어서 더하랍니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동료항끼리 묶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3x랑 x니까 4x,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이니까 2가 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된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2i 4제곱. 그러니까 이게 i, 2i 제곱, 3i 세제곱, 그 다음에 4i 4제곱으로 가면 뭔가 규칙성인 것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이 지 멋대로 막 멋대로까지는 아니죠. 1, 2, 3, 2를 멋지게 대칭시켜 놓기는 했는데 뭔가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연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 제일 처음에 i 그냥 내비두고 두 번째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인 거니까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i 4제곱이 플러스 1이 될 거고 i 5제곱은 다시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래서 갖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 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d. 근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상수들 중 옳은 걸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씩 써보면은 1, x세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1,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x는 없으니까 b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되는 거고, 끝자리에 상수 하나 갖다 써놨고, 뭐로 나눈다 했냐면 x 더하기 2로 나눈다 했으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와서 곱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3 잘 더해졌네요. 다시 한번 곱하고 더하고 0과 6을 더하니까 6이 되고, 다시 한번 곱하고 더하니까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인데 그런 건 관심 없고, 저기 a, b, c, d 값 찾아놓은 것 중에서 제대로 찾은 거 골라라. 답은 뭐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저걸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루트 안쪽에 음수가 들어있는 경우를 허수 단위 i로 표현을 해가지고 연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에 나와 있는 요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 곱하기 허수 단위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해야 될 게 루트 3 빼기 루트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2 루트 2 곱하기 허수 단위 i가 되겠죠. 루트 8하고 i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개시키면 첫 번째 건 루트 6 곱하기 i,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마이너스 4 곱하기 i 제곱인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a는 4, b는 루트 6. 두 개를 갖다 곱하면 4 루트 6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조금 답은 알겠는데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고등석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로 주어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했냐면 중근을 갖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5가 0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5, 7에 35니까 m-7, 그 다음에 m 더하기 5 갖다 곱한 게 0이 되고, 그래서 m의 값이 몇 개가 나오는 거냐면 2개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 근데 7하고 마이너스 5 중에서 누가 답이 돼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걸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둘 다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m이 7이면 방정식에다 갖다 집어넣어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9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7의 제곱이 0이고, 그래서 알파 중근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7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로 m에다가 마이너스 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0x 그 다음에 더하기
25 이퀄 제로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더하기 5의 제곱이 제로가 되는 거라서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m이 7일 때 알파 7이고 m이 마이너스 5일 때 알파 마이너스 5니까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m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적으로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도 결론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더한 게 마이너스 2고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두 근으로 하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구성해 볼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만 쓰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그래서 알파 더하기 1하고 베타 더하기 1을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0이죠. 그래서 a 값 하나가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b가 되는 거죠. 근데 좌변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 베타는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스몰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된다. 그래서 a하고 b 갖다 더하면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8번입니다. 자, 등식이 x에 관한 뭐가 되도록? 항등식이 되도록. 그래서 x에다 적당한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집어넣어 볼 만한 제일 만만한 녀석은 1이죠. 물론 전개시켜서 계산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은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좌변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우변은 b가 되니까 b값 하나를 구했고 그 다음에 b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만 구하면 되니까 내 맘대로 2를 갖다 집어넣어 보면 좌변은 4 더하기 2 빼기 4니까 그대로 2가 될 거고 우변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데 b가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된다.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결론 내려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에 항등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9번에도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할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랑 다르게 모든 실수 xy 그러니까 xy에 대한 정보들이 몇 개가 튀어나와 있다? 2개가 나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문자가 2개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저 y를 뭐로 바꿔주냐면 2-x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곱하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c 곱하기 2-x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전개시켜가지고 좌변, 우변 갖다 비교해서 a, b, c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지 않고요.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풀어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존에 교재 나갈 때도.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그 앞에 있는 8번 문제가 x에다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듯이 지금 9번 문제는 내가 원하는 x, y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마음대로 x는 7, y는 100 이렇게 못 집어넣어. 뭐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y가 얼마라는 2라고 하는 걸 만족하면서 집어넣어야 하는 상태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래. 이거를 수치대입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y가 2가 되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집어넣자는 거야.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자. 장점이 뭐냐? y 다 날라가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 4a만 남습니다. a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x에다가 0을 그 다음에 y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누가 다 날라가냐면
x들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뭐만 남냐면 4분의 1c가 미안해 2를 집어넣었지. 4c가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c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분의 1 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4분의 1 y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b값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x하고 y를 뭘 갖다 집어넣는 거냐면 1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x 더하기 y가 2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그러면 갖다 집어넣었을 때 잘 연산하시면 b도 구할 수 있겠죠. 그거 이용하면 a, b, c 각각을 구하고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값을 어렵지 않게 찾아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문자 두 개 관계식 있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만 잘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수분해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보기차식이고 그래서 x제곱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t로 치환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 0인 걸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상태다.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만약에 그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합차공식의 형태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였죠. 지금은 상관없이 얘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t-5하고 t 플러스 2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t는 5 또는 t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t는 사실은 x제곱이었던 거니까 x제곱이 5인 거는 풀마루트로 5라고 하는 실근을 만들어주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알파하고 베타는 허근이니까 어디서 나올 거냐면 요 x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거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루트 2 곱하기 허수 단위 i와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허수 단위 i 요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고 그 두 개를 갖다 곱하게 되면 값은 5가 되는 거다. 요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x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2가 0이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a분의 c니까 1분의 2가 되는 거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10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1번입니다. 자,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4일 때 근이 뭐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256 마이너스 128 더하기 16a 더하기 56 더하기 24가 0이다.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a는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 1, 2, a 마이너스 14,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 마4, 마2 8, a 더하기 8 a를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네. a는 우리가 이미 마이너스 13인 걸 계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 26, 마이너스 24,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x 플러스 4하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을 이용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상태인데 저 뒤쪽에 붙어있는 3차식에다가 x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을 이용을 해서 해보시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하자면 얘는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2 같다 곱한 게 0이니까 근들이 마사 1 3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건 누구? 3 a 값 아까 찾았고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2번으로 갑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헉을 오메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이 오메가가 어디서 나왔냐?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0인 거고 얘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꼴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고 그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 된다는 건 x가 1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허근이니까 분명히 저 뒤쪽에 붙어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제로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일 거고 오메가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 돼버려? 오메가 바도 근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는 하지만 x세제곱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바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기억이 맞는 말. 그 다음에 오메가가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2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6제곱과 오메가 제곱을 갖다 곱해 놓은 거라서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다시 세제곱과 오메가를 갖다 곱한 거니까 오메가가 되고 그래서 얘가 하나씩 정리된 게 첫 번째 오메가 제곱, 두 번째 오메가,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얘도 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요 1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12번이었고요.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8이 되도록 하는 자, 여러분 여기다 밑줄 하나만 쳐보세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이거 핵심입니다. 합을 구해라 곱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a가 한 개만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적어도 2개 이상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2차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우선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ax제곱 마이너스 4ax니까 a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얼마를 갖다 더해야? 4를 더해야 완전 제곱식 만들어줄 수 있고 마이너스 4가 바깥쪽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a 곱하기 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한 경우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고 두 개의 케이스의 그림 모두 다 꼭지점의 좌표가 2,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쯤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지금 그림을 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최소값 a제곱 마이너스 2a가 최소값이 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8이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인수분해하니까 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더하기 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다. 그래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뭐죠? 양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는 식으로 연산했을 때는 나왔지만 우리가 그린 그림 자체가 a가 0보다 큰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할 때의 그림에서만 이야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2,a제곱 마이너스 2a인 거 똑같은데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럼 f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그 다음에 플러스 4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7a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a제곱 더하기 7a가 되는 거다. 근데 그 a제곱 더하기 7a가 얼마가 되도록? 8이 되도록.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더하기 7a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a 더하기 8, a 마이너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라서 a는 마8 또는 1이 되는데 a는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누구만 된다? 마이너스 8만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이치로. 그래서 지금 a 값으로 가는 거 하나는 4, 하나는 마이너스 8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4번으로 갑니다. 자, x-3의 제곱과 ax 더하기 b가 만난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와 ax 더하기 b가 같다는 거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x 더하기 9 마이너스 b가 제로다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고 그게 누구를 근으로 갖는다면 4 플러스 루트 1을 근으로 갖는다 했는데 저 a하고 b가 모두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혈내근의 성질에 의해서 4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라면 반드시 누구도 근일 수밖에 없다? 4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 플러스 루트 2하고 4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알았으니 마지막에 a 값과 b 값을 구해내는 건 뭘 사용하면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의 합 4 더하기 루트 2하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 더하기 a가 되겠죠. a 값이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4 더하기 루트 2하고 4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a분의 c니까 9 마이너스 b가 되고 4 더하기 루트 2, 4 마이너스 루트 2 갖다가 계산하면 14가 되고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하라고 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케이? 그게 14번이고요.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f-1하고 f3이 5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건 아닌데 뒤에다 뭘 더해주면 된다고? 5를 갖다 더해주면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최고차의 계수인 a만 갖다가 곱해놓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네? 그 얘기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인 즉슨 a가 0보다 크다는 거고 fx의 최소값이 있어야 되거든. 위로 볼록하면 최소가 없잖아.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저 꼭지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전개를 좀 시켜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5인데 얘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어디까지만 필요한 거냐면 1까지만 필요하고 저희가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4 쪼개가지고 바깥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들어주는 a 값을 구하면 2가 되는 거고 a에다가 다시 2를 갖다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a, b, c 값 구하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다르게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 더 제시를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인데 최소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그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하고 3 집어넣었을 때하고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대칭되게 있다는 이야기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5면 여기가 3,5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면 축에 대해 대칭인데 그 축이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니까 x 이퀄 1이 축이 되는 거겠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 1, 최소값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a인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서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3,5를 지나잖아. f3이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에다 3 집어넣으면 지금 4a 마이너스 3이 5가 되니까 a는 아까랑 똑같이 2가 되고 그걸 갖다가 전개시켜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오케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형의 특성을 조사하시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을 조금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의 18승이라고 하는 숫자를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18승을 어떤 뭐 xy라고 하는 뭐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눴는데 그랬더니 얘가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2의 18승이 아니라 2의 18승에서 1을 뺀 숫자를 나눴으면 나눠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저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2의 18승 마이너스 1의 두 자리 인수 찾으려고 인수분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의 18승 마이너스 1을 두 자리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녀석이라면 그 숫자는 분명 2의 18승을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이다. 근데 2의 18승 마이너스 1은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쟤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봅니다. 그 2의 18승 마이너스 1을 우선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2의 9승 마이너스 1과 2의 9승 더하기 1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의 9승 마이너스 1이 이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6승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더하기 1과 2의 6승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두 녀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겠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계산해 보시면 7이에요. 그 다음에 2의 6승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64, 8, 1 73입니다. 2의 세제곱 더하기 1은 9고요. 그 다음에 2의 6승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1은 64 빼기 8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시면 5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인수분해는 누가 더 가능하냐면 9가 3의 제곱이 되고 57이 3의 배수거든. 그래서 57이라고 하는 숫자는 3과 19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된 형태로는 3의 세제곱 곱하기 7 곱하기
19 곱하기 7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했고 소인수 분해한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두 자리 자연수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3에다가 7을 갖다 곱한 거. 3, 7에 21이잖아. 그 다음에 3에다가 9를 갖다 곱한 것도 가능하죠. 3, 9, 27이니까. 그 다음에 3에다가 조금 큰 자연수 19를 갖다 곱했을 때도 두 자리 2고, 그 다음에 3 하나에다가 더 이상의 숫자를 갖다 곱해가지고 이제 두 자리 자연수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작아 보이는 7을 이용을 하게 되면 7에다가 9를 갖다 곱했을 때 9, 7에 63이니까 두 자리 자연수가 되고, 그 다음에 눈에 그대로 보이는 19, 73이라고 하는 두 자리 자연수 총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소인수 분해를 해 놓은 후 그들의 관계 안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xyz인 직육면체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건널비를 구하라. 조건 가. 우리 그 인수 곱셈 공식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그래서 뭔가 비슷한 형태들이 반복되는 값이 되는 거라면 뭘 통해서? 치환을 통해서 계산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조건 가를 계산할 때 첫 번째 건 z에다가 x 더하기 y를 갖다가 더하고, 두 번째로는 z에다가 x 더하기 y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건 이제 x-y에다가 z를 갖다가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x-y에서 z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좀 해보자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z제곱에서 x 더하기 y제곱을 빼는 거고, 우변은 x-y 전체 제곱에서 z제곱을 갖다 빼는 거니까 요거 갖다가 전개시켜서 동료한끼리 묶어주시면 어떤 결론 나오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z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직육면체는 명확하게 가로, 세로, 높이가 누군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밑면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스몰 x하고 스몰 y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스몰 x하고 스몰 y를 이용해서 둘레를 만들어 보시면 2배의 x 더하기 y가 되겠죠. 얘가 14루트 2. 그 다음에 x하고 y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4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양변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7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y 대신에 7루트 2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저 방정식을 풀어서 x값 y값을 직접 찾아내면 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3루트 2하고 4루트 2 갖다가 더하면 7루트 2고 곱하면 24 아닌가요? 맞습니까?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가로고 누가 세로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x가 3루트 2, y가 4루트 2. 그 다음에 그 3루트 2, 4루트 2의 제곱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z가 얼마가 될 거냐면 5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xyz의 값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니라 전개는 시켜서 뭔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xyz를 구체적으로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널비는 xy라는 넓이를 가진 yz라는 넓이를 가진 zx라고 하는 넓이를 가진 녀석들이 몇 번 있는 거다? 2번씩 있는 거니까 숫자들을 갖다 집어넣고 직접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8번으로 갑니다. 연립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거죠. x-2y, x-3y. 그러니까 x-2y는 0 또는 x-3y는 0이 될 거고,
첫 번째로 이 두 개가 같이 성립할 때, 그래서 x에다 2y를 집어넣게 되면 4y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y제곱이 56이고 8y제곱이 56이니까 y제곱은 7이 되는 거고, 그래서 y는 플러스 루트 7 또는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y가 루트 7이면 x는 2 루트 7, y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x는 마이너스 2 루트 7이다. 두 번째, 만약에 x가 3y가 된다면 9y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2y제곱이 56이고 14 곱하기 y제곱이 56이니까 y제곱은 4가 되고, 그래서 y는 2 또는 y는 마이너스 2. y가 2면 x는 6, y가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6. 있는 xy 값들 중에서 갖다 더했을 때 제일 큰 양수의 값을 만들어내는 것은 x가 6이고 y가 2일 때.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8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1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무 때나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는 않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판별식 d,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하시면 4a-10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로 표현됐으니 더한 거는 2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두 개를 갖다 곱하면 4 마이너스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4 마이너스 4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4가 되고, 이거는 a-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차 함수인데 그 녀석의 그림을 어디다 갖다 그려놓냐면 a가 2분의 5보다 클 때 이렇게 갖다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 글자. 뭐라고 써 있어요? 2차식. 근데 이게 그 px라고 하는 게 진짜로 뭔지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2차식이라고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방식 px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정확하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2차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px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p의 1-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이다 라는 건,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p0가 나오겠죠. 그래서 p0가 하나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px가 x-1 x 플러스 4로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px를 x-1하고 x 플러스 4 갖다 곱한 걸로 나누면 몫이 qx,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볼 거냐면 1하고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p1이 제로고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으면
18 곱하기 p-4가 제로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p1이 제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p-4가 제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p1이 제로고 p-4가 제로니까 px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이건 오히려 뭔가 집어넣었을 때 0되게 만들어주는 녀석들이 딱 떨어져 있으니 인수분해했을 때 x-1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4를 갖다 곱한 형태에다가 최고 차이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를 갖다 곱해 놓은 거고 거기다가 이제 p0가 8인 걸 이용을 하시면 마이너스 4a가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 p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4가 되는 거다. 뭐 전개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그러한 p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p2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미 구해져 있는 px라고 하는 식에다가 x 대신에 2만 갖다 집어넣어서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20번이었고 마지막 21번으로 갑니다. 자, 21번.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 얘기는 뭐다? 접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와 ax가 접한다.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x 더하기 9가 0이고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t b제곱 a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6이 0이다.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20이 0이고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10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거나 2인데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직선이 사실은 y는 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점은 거꾸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와 y는 2x의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제로. 즉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제로가 되니까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3,6이 되는 거죠. h는 뭡니까?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3,0겠죠. b는 뭡니까? 이 이차 함수가 그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0,9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S1-S2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직선을 만든 다음에 교점을 구하고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 선생님 말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빨리 푸는 팁이 있었어요. 자, 여기 지금 파랑이로 색칠한 부분 보이죠? 그 파랑이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 S1 빼기 S2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삼각형 BOH의 넓이에서 만약에 삼각형 AOH의 넓이를 갖다 빼게 되잖아. 그럼 삼각형 BOH는 S1과 별로 구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AOH는 S2하고 별로 표현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저기 지금 S1 더하기 별에서 S2 더하기 별을 갖다 빼면 얼마예요? 우리가 원하는 S1 빼기 S2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선 BH의 방정식을 만들 필요도 직선 BH하고 Y는 EX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구할 필요도 없이 삼각형 BOH의 넓이 밑변이 3, 높이가 9니까 2분의 1 빼기 삼각형 AOH의 넓이 밑변 3, 높이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끝날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